네, 한때 정말 세계 안보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졌었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지금 리포트로 보신 것처럼 위상이 정말 예전 같지 않습니다. 힘을 제대로 못 쓰는 종이 호랑이로 추락했다는 그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유엔 안보리는요, 아시다시피 구속력 있는 결정이 가능한 유엔 내 최고 권위 기구입니다. 미국, 러시아, 영국, 중국, 프랑스 이렇게 5개 상임 이사국과 2년 임기의 비상임 이사 10개국으로 구성이 됩니다. 상임 이사 5개 나라를 포함해 9개 나라 이상의 동의로 채택이 되는 결의는 그동안 지구촌 안보의 안전판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6.25 전쟁 때는요, 당시 상임 이사국이었던 소련 그리고 중국이 빠진 가운데 유엔 안보리에서 유엔군 참전이 결정돼 우리나라가 존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임이사국 사이에 진영 갈등이 심해지고 또 자국의 이득을 챙기는 행보가 노골화되면서 국제 질서 수립이나 분쟁 조정 같은 민감한 이슈에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합의를 이루지 못한 사례가 이어지면서 개점 휴업 위험에 빠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직접 보실까요? 먼저 지난달 30일엔 인권 탄압을 일삼아왔던 서아프리카 말리 군부 정권에 대한 제재 연장 결의안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 지역 주민들에게 해마다 유엔 긴급 구호 물자를 전달하는 결의안 역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이 됐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도발에 미국이 제출한 추가 대북 제재안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부딪혀 채택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네, 이보다 더 적나라하게 무력함을 드러낸 것은 역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입니다. 관련 결의안 모두 침략 당사국이자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물거품이 됐고 안보리에서 우크라이나 관련 논의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안보리의 기능 상실이 더욱 두드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최근 북러 정상회담이 주목을 받은 것도 이 때문일 겁니다. 지금까지 나온 전망대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고 러시아가 북한의 핵 관련 기술을 지원할 경우에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 결의에 참석한 핵실험 관련 대북 제재를 스스로 풀었다는 뜻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유엔 총회의 안보리 상임 이사국 5개 나라 가운데 미국 바이든 대통령을 제외한 4개 나라 정상이 모두 불참하면서 유엔의 위상 추락이 재확인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최근 상임이사국 5개 나라의 모든 힘이 집중된 현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과 인도, 독일, 브라질 같은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는 나라를 중심으로 상임이사국 의석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국가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초연결 사회죠. 질서 유지를 위한 방안 필요하지만 그만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기존 방식의 한계가 직면했다는 모습입니다. 자, 세계는 어떤 새로운 답을 찾을까요? 또 여기서 우리나라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유엔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개편될지 결과가 주목됩니다.